안녕하세요. 오늘 제 카메라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고야 공항을 거쳐 기우현에 있는 히라유 온천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나고야 공항에서 히라유 온천 마을까지는 4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히라유 온천 마을은 일본 기후현 중부 산악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온천지입니다. 숙소에 도착하여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일본 전통 다다미 방입니다. 저녁때가 되어서인지 두꺼운 요와 이불이 정성스럽게 깔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온천물로 피로를 푼 후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당도 다다미 방이었는데요. 음식들이 정성껏 차려 있습니다. 끓이는 음식과 튀김, 모밀, 생선구이 등이 정갈하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전골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산행을 준비했습니다. 7월 27일 아침 일찍 식사를 하고 히라유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등산 출발 장소인 가미코치까지는 관광버스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터미널 내부 모습입니다. 운행시간표, 표 사는 곳, 무인 발매기 등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쉴 수 있는 나무 의자도 있고요. 캔디 등을 뽑을 수 있는 자판기가 화려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발을 담글 수 있는 온천 족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히라유에서 가미코치까지 가는 버스표입니다. 아침 6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가미코치행 버스는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미코치까지는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미코치 버스터미널입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차가 많지는 않네요. 먼저 주변 안내도를 확인했습니다. 입산 허가를 받는 등산 상담소입니다. 등산 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터미널 옆에는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숲을 지나가면 물가가 나옵니다. 아침 물 한 개가 끼어있는 아즈사가와 강입니다. 강 뒤로 보이는 산은 호다카 산군인데요. 앞으로 올라가야 할 산입니다. 등산 상담소에서 입산 수속을 마치고 가미코치 터미널을 출발했습니다. 터미널에서 4분 정도 걸으면 가미코치의 상징인 하파바시가 나옵니다. 원래 이곳을 건너면서부터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되는데요. 일행은 아침 식사를 위해 좀 더 올라갔습니다. 길 주변으로는 텐트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가미코치에 있는 코나시다이라 캠핑장입니다. 아침 식사는 이곳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일본 돈가스로 해결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다시 카파바시로 갔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목조 다리를 건너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가미코치가 중부 산악국립공원임을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 한 개를 만나면서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계곡을 옆에 끼고 울창한 숲길을 걸었습니다. 베어벨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런 베어벨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야생곰 출몰 예상지역이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뒤에 오는 여행객이 베어벨을 치네요.
습지 지역에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나무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일대의 습지를 다케사와 습지라고 부릅니다. 주변에 높은 산들이 많아서인지 물의 양이 많습니다. 시리도록 맑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입니다. 습지를 감상하고 묘진 연못 방향으로 이어갔습니다. 길은 원만한 습길로 계속 이어집니다. 나뭇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아침 햇살은 계곡물과 함께 신선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여행자를 편하게 해줍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물소리가 청명하게 들립니다. 나무 데크길을 걸었습니다. 길 주변에는 난간 하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난간 역할을 해주는 듯합니다. 카파바시에서 편한 숲길을 50분 정도 걸으니 묘진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아즈사가와 강이라 표시되어 있네요. 나무로 만든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강 오른쪽으로 숲길이 이어집니다. 가미코치 묘진입니다. 이곳은 숙박은 물론 카페도 있으며 간식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왼쪽 도쿠사와 산장 방향으로 길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숲이 울창한 길을 걷습니다. 도쿠사와 캠핑장입니다. 아직은 캠핑족들이 많지 않네요. 캠핑장 옆으로는 도쿠사와 산장이 있습니다. 산장을 지나 왼쪽으로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죠? 숲길을 따라가다 보니 아즈사가와 강 옆으로 길이 이어졌습니다. 강가를 걸으면서 시야가 트이고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산군이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산장이 보입니다. 입구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음식을 먹고 가라고 호객행위도 하네요. 요코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도 보충하여 다음 길을 준비했습니다. 요코 산장 앞에 있는 요코 밭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오쿠오다카다케 아래에 있는 가라사와 산장으로 갑니다. 휴식을 마치고 야리가다케 방향으로 길을 이어갔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숲만 보고 걸어도 상쾌했습니다. 저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숲길을 지나자 다시 아즈사가와 강 옆길로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올라왔는데도 강에는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 옆으로 나무를 엮어 만든 조그만 길이 이어졌는데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 한 것 같았습니다. 일행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조리대 숲길도 있었습니다. 길도 완만하여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또 산장이 보이는데요. 요코 산장을 출발한 지 1시간 2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야리사와 로찌입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식당인데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와 음식, 음료 메뉴가 있네요.
다른 여행객들도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있습니다. 저는 소고기 덮밥인 규동을 주문했습니다. 반찬 없이 딱 이 한 그릇입니다. 좀 짜기는 했지만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길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일행들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강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오릅니다. 위쪽 텐구아라 방향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계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산줄기에서 끊임없이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계곡을 따라 걸어온 길입니다. 텐구아라 갈림길인데요. 왼쪽으로 가면 텐구아라 방향입니다. 저희는 야리가다케 방향으로 직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되었습니다. 3000m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자칫 고산병에 걸릴 수도 있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나무의 키는 작아지고 돌길이 많아졌습니다. 산 아래쪽으로는 아직까지 눈이 남아있어 계곡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높은 산세와 함께 멀리 걸어온 길이 아스라이 보입니다. 비교적 평길을 걸었네요. 비록 경사는 있지만 아담한 나무 사이로 형성된 호젓한 오솔길이 운치 있어 보입니다. 운치 있는 길을 지나자 너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돌길은 발을 잘못 디디면 발이 뒤틀릴 수 있으니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아직 녹지 않은 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래 원숭이가 보이네요. 원숭이는 이방인들이 등장해 놀란 듯 자리를 피합니다. 그렇게 너덜길을 오르는데 조그만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이 동굴은 야리가다케를 처음 등반한 반류라는 승려가 야리가다케를 5번이나 올랐는데요. 그중 4번째인 1843년엔 53일간 이 동굴에서 참선을 했다고 합니다. 동굴을 지나 길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경사가 급한 돌길이기 때문에 길을 지그재그로 만들어 경사도를 낮춤으로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탐방객들이 좀 더 원활하게 걷도록 하였습니다. 여행자들이 돌길 오르막을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세쇼 분기점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산장이 세쇼 산장입니다. 산장 주변에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여전히 너덜길을 올라갑니다. 야리가다케 산장이 약 150m 정도 남았는데 고도가 높아가지고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쪽쪽 빠집니다. 힘겹게 올라오는 일행을 보면서 야리가다케 산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바로 지책이 있네요.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가미코치에서 출발하여 19km 정도 걸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안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럼 저기 3시 끝이야. 앞서 도착한 일행들은 산장 옆에 있는 야리가다케를 오르기 위해 먼저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파른 벽을 오르고 있네요. 저도 내일 일정 때문에 구름과 무관하게 오늘 오르기로 하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정상에서 풍광을 보는 것은 오로지 부갈푸스의 신께서만 정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뒤따랐습니다. 거리는 야리가다케 산장에서 200m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해.
길 따라 설치된 쇠줄을 잡고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깁니다. 오를수록 경사가 가팔라집니다. 완전 바윗길이죠. 거의 수직에 가까운 사다리도 올라가야 합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끼고 있고요. 완전 철계단 수직표. 안전을 위해서 발로 잡고 손으로 안정하고 다시 손으로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촬영을 위해 한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스릴을 맛보려고 수직계단을. 물론 안전은 확보했습니다. 구름 때문에 아래는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위 오르막을 올랐습니다. 이제 정상 부근에 거의 온 것 같습니다. 정상 부근에 있는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이곳에는 오르는 길과 내려가는 길을 따로따로 만들었는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야리가 닿게 정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정상에는 사방에 구름이 덮여 주변 풍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간간히 아주 잠시 구름이 그치곤 했는데요. 그때 그 순간만 주변 풍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상에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구름이 열려 주변 풍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산길에도 구름이 잠깐 열려 산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장으로 내려와 지정된 방으로 갔습니다. 방은 2층에 있었는데요. 신발을 신발장에 먼저 넣은 다음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는 나무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 놓았고요. 16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팀 전원이 한 방에서 지내도록 배정되었습니다. 짐 정리 후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지하에 있습니다. 야리가 닿게 산장은 저녁 식사가 7시에 마감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두 마쳐야 합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많은 여행객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기본 반찬을 미리 준비해 놓았고요. 밥과 국은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자유배식을 했습니다. 각자 원하는 만큼 밥을 푸고 국을 떠서 미리 준비된 반찬하고 먹으면 됩니다. 메뉴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산장에서 정해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아침은요? 그 다음에 고기도 있고 미소스.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잠시 밖에 나오니 예쁜 노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행 첫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7월 28일 새벽 5시, 아직 어둡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상태에서 산장을 출발했습니다. 산행 둘째 날입니다. 오늘 가는 코스가 바위능선길로 위험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전에 목표 지점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헤드랜턴을 켰지만 앞사람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30여 분을 걸으니 날이 밝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얀 동그라미 표시를 보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야트막한 고개를 넘어서자 아직 녹지 않은 눈더미가 보였습니다. 걷는 능선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7월에도 이런 큰 눈더미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눈더미를 지나 능선길을 이어갔습니다. 야리가 닿게 산장을 출발하면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데요. 첫 번째로 마주하는 오르막이 히다 노리코시 고개입니다. 두 번째가 오바미다케라고 했는데요. 구름이 짙게 깔려 분간을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사다리 두 개를 오르니 나카다케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오르내림을 9번 정도 해야 목표 지점인 호다카다케 산장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미 그룹이 사진을 찍는 사이 선두 그룹은 나카다케 정상을 지나 다시 내리막길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출발 시 불었던 바람의 세기와 구름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행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길 표시인 하얀 동그라미와 앞사람입니다. 심한 너덜길을 걸었습니다. 비가 내려 다소 미끄러웠기 때문에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이동 중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전날 밤 산장에서 준비해준 주먹밥입니다. 야리가 닿게 산장을 출발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나면서 배가 출출했거든요. 비도 오고 기온도 쌀쌀해서 입맛은 별로 없었지만 오늘 걸어갈 길을 생각하면서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텐구아라를 지납니다. 이곳에는 올라올 때 보았던 야리 계곡의 텐구아라 분기점으로 내려간 길이 있습니다. 텐구아라를 지나는 능선길은 언덕이 거의 없어 비교적 걷기가 편했습니다. 미나미다길을 지나갔습니다. 비교적 걷기 편한 길이 이어집니다. 야트막한 언덕을 내려오면 미나미다케 산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잠시 몸을 추스린 후 다시 걸었습니다. 미나미다케 산장을 지나면 다시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깨진 바위돌들이 많은 너덜길입니다. 경사가 심해 돌이 구르지 않도록 나무로 지그재그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덜길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바위길로 이어집니다. 앞사람이 걸어가니까 길이라 생각하고 가는 것이지 길이 없는 길입니다. 화살표와 하얀 동그라미만이 이곳이 길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길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은 구름을 뚫고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